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CRM, SM 관련된 소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CRM을 주로 다룰 텐데, CRM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CRM 강의가 좀 진행된 다음에 SM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뭐 CRM이라는 게 말 그대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써볼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펜이 지금 좀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우리 이제 CRM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예,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죠. 예. 자,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 우리 경영학에서 이제 마케팅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어떤 학문 분야 중에 하나죠. 이 마케팅과 CRM 굉장히 관련이 높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관련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어떤 한 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필립 카틀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연세가 1931년생이라서 나이가 90살이 넘는 그런 분이고 마케팅 분야에서 뭐 가장 유명한 원로 학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케팅 관련된 텍스트북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논문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어, 연구되고 또 이렇게 강의가 되어 온 그런 분야인데 이런 이제 이분의 연세만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발전해 왔죠. 근데 이제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사실 경영학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 관점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IT, 우리 이제 정보 기술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과거에 정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많은 환경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것,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도 나온 게 이제 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스마트폰이란 거는 뭐 한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휴대폰, 그 모바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다 모바일에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물건 구매를 한다든지
어느 활동을 한다든지 무엇이든 거의 대부분의 일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 환경, 인터넷 환경에서도 어,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상점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했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사실 그 이전부터 발전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영 환경, 이 기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경영학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특히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구매 기록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기업들은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구매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뭐 유통 경로라든지 그다음 판촉 활동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 이런 사회적인 또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마케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 CRM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도 사실은 많이 변화돼서 점점 CRM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커틀러라는 분도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어, 마케팅이 뭐 CRM과 어떤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CRM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마케팅 또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뭐 마케팅 역사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CRM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하지만 또 CRM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IT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또 CRM이라는 게 사실은 CRM 시스템, 이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경영 기법이라고 한다면 CRM은 어떤 그 하나의 정보 시스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RM 공부하려면 IT, 또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고객, 마케팅 이런 개념들을 다 어느 정도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케팅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마케팅과 차별화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RM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더해서 정보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 정보 기술 안에는 그 정보 기술이 움직이기 위한 데이터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케팅과 정보 기술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CRM의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마케팅 수업을 들었다면 거기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정보 기술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면 여기다 마케팅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CRM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돼서 CRM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CRM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수업에서 SM이란 것도 강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SM이란 거, 아까 CRM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SM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 배우실 텐데 요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그다음에 ERP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입니다. L.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이게 커스터머죠. 커스터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죠. 엔터프라이즈 우리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서플라이어입니다. 서플라이어 우리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공급자들이죠. 자, 우리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제품을 팔면 고객은 우리에게 대금을 지급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제조를 해야 될 텐데 또는 완성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뭐 통조림이죠. 토마토 통조림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토마토 통조림 만들기 위해서는 토마토 원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토마토가 오거나 아니면 토마토 이런 그 통조림을 만들어서 이 기업에 보내주면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재료나 토마토 통조림 받을 때는 대금을 또 지급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뭐 우리 이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서 제품을 사가는 사람들도 여러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CRM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이 제품을 또 공급자로부터 잘 조달을 할 수 있어야지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 관리라든지 또 대금 회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최적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급자 그리고 우리 기업 그리고 이제 고객들 과의 어떤 자원 배분을 얼마나 잘 최적화해서 관리하느냐가 CRM 또는 SM 또는 ERP가 이렇게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ERP는 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회계, 뭐 생산, 운영, 물류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 공급자들과의 어떤 생산, 운영, 물류 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바로 지금 공부할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CR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M, ERP, CRM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Extended ERP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ERP를 확장해서 CRM과 SM이 통합된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ERP 또 CRM, SM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CRM이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M은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CRM이란 게 이론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론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그 이론을 시스템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CRM 시스템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Operational CRM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alytical CRM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llaborative CRM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Operational CRM은 우리가 CRM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ERP나 SM 같은 것들도 이 영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세일스 오토메이션, 우리 영업 관리죠. 그 다음에 마케팅 오토메이션, 또 커스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Operational CRM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크게 이 세 가지 영역 정도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nalytical CRM이란 개념인데 Analytical CRM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RM은 정보 시스템이면서 그 정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고객 데이터 또 구매 기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행태를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데이터 웨하우스, 또 데이터 마트 뭐 이런 개념들이 그런 애널리티컬 CRM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컬래버레이티브 CRM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CRM이라는 게 고객과 기업 간의 어떤 소통,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객이 기업에 어떻게 잘 소통을 하고 또 기업은 어떻게 고객과 잘 소통할지가 이 컬래버레이티브 CRM에서 관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메일이라든지 뭐 웹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소통이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컬래버레이티브 CRM에서 관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요소의 CRM 시스템이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또 CRM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CRM 관련된 뭐 사실 CRM이라는 게 뭐 정보 시스템으로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CRM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는 기보다는 만들어진 패키지 형태의
그 정보 시스템을 기업에서 보통 도입해서 자기 기업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 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RM 솔루션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CRM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Salesforce Auto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CRM의 주요한 어떤 그 모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alesforce라는 회사의 제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기업들이 이 CRM 분야에서 대표적인 그런 CRM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품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우리 기업에 들고 와서 이렇게 설치해서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바로 CRM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게 두 개 영역인데요. 뭐 CRM도 세부적으로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커스텀 인게이지먼트 센터, 즉 고객과의 어떤 관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영업 자동화 이 부분, Salesforce Automation 부분이 대표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Salesforce라는 회사가 가장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 이 가트너라는 기업은 유명한 세계적인 기술 컨설팅 회사인데요. 매년 지금 보시는 이런 그 각 부문별 어떤 정보 시스템별 기업들의 어떤 경쟁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매직 쿼드란트라는 거는 이제 4분면에 이 기업들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뭐 이쪽은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은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쪽 영역에 있는 제품들이 기능도 좋고 또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조금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고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세일스포스라는 그 회사가 가장 뭐 대표적인 그 CRM 솔루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salesforce.com의 어떤 솔루션도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그 CRM의 주제 중에 하나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로열티 프로그램. 로열티 프로그램은 이게 충성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고객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사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로열티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재구매, 한번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이런 재구매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재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의 활동이 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로열티 프로그램의 그런 그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의 클럽 카드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에 이제 마트가 뭐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테스코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시장 점유율 1위죠. 근데 원래는 테스코가 한 4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 클럽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홈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요 홈플러스라는 회사도 사실 이제 테스코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공했던 여러 가지 할인 쿠폰들이에요. 예, 디스카운트 쿠폰들인데 맞춤형, 개인 맞춤형 지금 쿠폰이거든요. 이게 한글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개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한 할인 상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할인 쿠폰이 되겠습니다. 테스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성공적인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런 개인 맞춤형 할인 쿠폰을 잘 만들어서 정말 그 개인이 필요할 만한 그런 상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스코라는 회사가 그렇게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을 잘해서 운영이 잘 됐었는데 책 한 몇 년 전에 회계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 분식 회계라고 얘기하죠. 회계의 잘못으로 회사가 한번 이제 좀 큰 재무적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 좀 많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의 홈플러스라는 이 마트도 사실은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팔아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없어졌는데 물론 뭐 비슷한 서비스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테스코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그런 유통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CRM에서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밸류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커스터머 밸류는 고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고객의 가치라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고객이 어떤 우리 기업에 얼마나 재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객을 뭐 등급으로 나눠서 VIP 등급, 뭐 패밀리 등급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 커스터머 밸류를 예측하게 되면 어떤 고객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재무적 수치로 고객의 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등급화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요.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고객의 재무적 가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RFM이라고 해서 고객이 얼마나 최근에 마지막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는지 또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구매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등급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고객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고객의 가치를 그 고객의 구매액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그 새로운 커스텀 밸류 계산에서는 어, 다른 요소들 뭐 구매 횟수라든지 또는 최근 구매일이 언제인지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어, 고객 가치 측정 모형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고객 분석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그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군집, 집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어, 어떤 고객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집단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 뭘까요? 지금 뭐 국가별로 좀 인기 있는 그런 상품 뭐 이런 것일까요? 하여튼 뭐 이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 그림보다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고객의 유사도, 고객의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법이 마켓
세그먼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RM의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제 크로스셀링 또는 업셀링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셀링은 이제 어떤 고객이 어떤 하나의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같이 구매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서 두 개 다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크로스셀링이 되는 거고요. 업셀링이라는 것은 어떤 고객이 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고자 할 때 다음 방문 시에는 더 좋은 상품, 더 좋다는 것은 기능이 더 고급인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구매 기록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그 애기 기저귀죠. 기저귀와 이 맥주를 같이 구매하는 패턴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마트에서 젊은 남성 고객이 보통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맥주와 그 기저귀를 많이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파는 코너에 기저귀를 판매하는 그 진열대에 맥주를 같이 진열해 놓으면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크로스셀링 또는 이제 이런 방법을 또 MBA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마켓, 아이고,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시장 장 바구니 분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장 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 특정한 제품을 사간다. 그러면 그 같이 구매할 만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런 제품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저귀 코너에 지금 맥주를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6%의 맥주 판매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상품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방법이 마켓 베스킨 어널리시스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왜 기저귀를 사는데 맥주를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후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주말에 6시나 8시 정도 되면 이제 그 신혼 뭐 애기 기저귀 사는 경우는 이제 신혼일 테니까 신혼 남자 분이 보통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와서 기저귀를 사면서 이제 주말 오후니까 저녁이니까 맥주도 한잔 하기 위해서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코너에 맥주를 두면 같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어떤 그 데이터 분석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맥주 진열대에 기저귀를 놓으면 같이 팔릴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별로 효과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와 기저귀를 사는 사람 중에는 맥주를 사갈 가능성이 높지만 맥주를 사간 사람이 기저귀를 사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게 그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우리가 개인화된 그런 서비스, 특히 이제 추천 서비스, 그 개인화된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추천해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커멘데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당신의 어떤 그
그 브라우징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상품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게 이제 네가 좀 관심이 있었던, 이렇게 좀 찾아봤던 책들과 관련 있는 책들을 내가 추천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보니까 위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는 좀 다르죠. 베스트셀러는 뭐 제 나이 또래의 뭐 남성 고객이 많이 이제 구매하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책은 별 관심이 없고 위에 있는 책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추천 서비스,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레코멘더 시스템, 예. 추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덕트 레코멘드 시스템. 예. 이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예. 아이고, 이게 N입니다. N. 예. 레코멘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화된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추천 서비스가 기업의 매출 증가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추천을 통해서 유발되는,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사실 영화든 책이든 뭐 굉장히 많은 책과 영화가 있으니까 고객이 그걸 다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을 볼 수 있다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상품 추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감성 분석이죠. 우리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평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덕트 리뷰. 그 상품평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그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특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가 상품을 개선하거나 뭐 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나온 것들은 좀 긍정적인 얘기고, 약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온 건 약간 부정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이제 점수화된 이 센티먼트 스코어라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점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센티먼트 스코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상품 평이 얼마나 뭐 이렇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한글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보면 이제 그 콜센터 같은 곳에서 우리 이제 고객들의 뭐 불만 전화, 고객 상담 전화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얘기들이 주요하게 말이 얘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만 유형별로 콜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어떤 문의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한글로 돼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제가 요런 강의를 할 때 좀 보완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CRM이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란 거, 사실 이제 마케팅에도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하고 CRM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또 연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고객의 데이터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고객의 어떤 분포라든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보통 이제 고객의 어떤 유사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고객들을 이렇게 군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또는 이제 그 세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그 세그먼트에 적합한 마케팅 캠페인을 하게 되죠. 근데 CRM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세분화돼.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룹 단위의 그런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다면 CRM은 궁극적으로 커스터머 단위, 고객 개인 단위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CRM이라고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아무래도 그룹보다는 고객 단위로 하게 되면 훨씬 고객 입장에서 더 친근하고 또 정확한 그런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보다 CRM이 조금 더 고객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RM에서는 결국 이제 그 커스터머 데이터 그리고 그 고객과의 어떤 상호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이 마케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고객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높은 그런 고객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가치가 없는 고객이라면 거래를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가치도 잘 이렇게 측정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보시면 CRM하고 커스텀 밸류의 관계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커스텀 밸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 관계를 경제적 가치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이런 CRM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 밸류가 왜 필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고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더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CRM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고객 가치를 잘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고객 가치, 뭐 고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객이 많이 변화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 고객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이유들이 있죠. 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행태적인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 요즘 소셜 미디어 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앱도 많이 사용하고 모바일로 우리가 이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죠.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최신 트렌드가 아니면 이제 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이제 추세.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라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그리고 셀프 서비스에 대한 그런 민감성 같은 것들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또 그 행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사람들의 행태와 다른 행태들이 많이 보이면서
기존보다는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지 전략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금방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정보도 많고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difficult differentiation 즉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와도 금방 다른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어, 기존의 어떤 제품 차별화라든지 뭐 가격 차별화 이런 전략보다는 고객의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냐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미디어도 많아지고 또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채널들 우리가 이제 고객이 어떤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채널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뭐 모바일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신문 광고나 뉴스나 뭐 TV 광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은 또 TV 많이 안 보잖아요. 다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런 것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뭐 채널이라든지 미디어 같은 것들이 별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뭐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케팅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도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된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다른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CRM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있는 거는 이제 CRM의 여러 가지 진화 그리고 발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First Generation부터 Fifth까지 있는데 어, 이 First Generation이라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콜센터 매니지먼트 또 커스텀 서비스 서포트 세일스포스 오토메이션 사실 이제 지금 CRM 안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콜센터도 들어가고 커스텀 서비스 서포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세일스포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일부만 구현된 그런 모습이 1세대 형태가 되는 거고요. First Generation이 되는 거고 세컨 제너레이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통합되는 거죠. 예, 통합된 커스텀 페이싱 프론트 엔드 뭐 그다음에 백엔드 시스템이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가 되면 third generation이 되면 strategic CRM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ERP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서브 메뉴, 서브 기능들만 사용하던 1세대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통합된 모습이고 다시 이제 ERP나 이런 다른 시스템까지 통합된 형태가 Strategic CR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 Fourth Generation에 가게 되면 Agile and Flexible Strategic CR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유연한 그런 형태의 어떤 CRM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기업에서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진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에는 Fifth Generation이라고 해서 소셜 CR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웹 2.0이라는 게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우리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이런 컨텐츠와 이 CRM이 결합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간단한 CRM 시스템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 그 시스템 보면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와 연계된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컵이나 고을을 보시면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1세대에서 고을은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개선하고 세일즈 이피션시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운영 효율화 이런 것들이 1세대의 어떤 주 목적이었고요. 2세대에서는 인터랙션의 코스트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고객과의 어떤 인터랙션에 드는 비용들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커스텀 리텐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커스텀 리텐션이란 것은 고객이 우리 기업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 유지라고 얘기하죠. 고객 유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improve customer experience, 고객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2세대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와 4세대는 꼭 구별을 정확하게 하기가 애매한데, 왜냐하면 둘 다 스트레이직 CRM이고 2008년의 모습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CRM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트 리덕션, 그 비용을 줄이고 레베뉴 크로스, 즉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한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를 가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5세대에서는 engagement of customer, 그 다음에 customer experience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화가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개인화가 심화됐다는 것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까지 이제 통합된 형태의 그런 이제 CRM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발전해 오면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런 CRM 시스템은 굉장히 또 그 재밌는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그 뒤에 가서 CRM 시스템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CRM 시스템을 강의할 때 그 내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졌는데, 우리 이제 CRM에 대한 소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를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RM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배경, 그 다음에 이제 CRM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강의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